네, 테크일상에서 IT 이티티십니다. 자, 오늘은 이제 처음으로 좀 보여드리는 컨텐츠를 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테크위크라고 쉽게 설명하면 테크와 관련된 정보의 영상을 좀 뉴스레터와 같은 컨텐츠로 좀 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이 4월 1주차인데 4월 1주차 영상을 찍어야 되는데 지금이 4월 9일이거든요. 앞으로도 좀 주차별 아니면 뭐 한 2주에 한 번씩 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4월 1주차가 뭐 삼성에 대한 소식, 애플에 대한 소식, 특이한 소식들을 좀 몇 가지 담아왔습니다. 좀 재미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먼저는 삼성의 울트라 시리즈라는 제목을 좀 썼는데 이제 갤럭시의 폴드, Z 폴드 영상 사진을 좀 썼죠. 이 Z 폴드가 여기까지 나오면서 이제 6를 기다리고 있는 타이밍에 사실 울트라? Z 폴드 울트라라는 게 있었나?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여기 울트라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Z 폴드 5의 모델명이 공개됐었던 게 SMF946이에요. 근데 Z 폴드 6를 보시면 SMF956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요게 이제 Z 폴드 시리즈는 가운데 숫자가 하나씩 올라가는구나, 요런 이제 넘버를 쓰는구나 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Z 폴드 6가 모델명이 공개가 되면서 추가된 모델명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 위쪽에 보이시는 요 SMF958, 요 SMF9 라인은 보통 Z 폴드 라인인데 956이 있는데 958은 뭐지? 이게 유추를 조금 해보니까 S24 울트라가 SM928이라고 하거든요. 요거 좀 8 시리즈를 보니까 울트라도 S24가 8이 들어갔고, 그럼 958은 Z 폴드 6 울트라가 아닌가? 자, 요러한 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실 Z 폴드 같은 경우를 하면은 다양한 부분들 중에 특히나 아쉬웠던 게 이 Z 폴드도 S24처럼 약간 삼성에서 발표하는 그 플래그십 스마트폰 얘기잖아요. 근데 카메라 스펙이 좀 많이 떨어진다. 그래서 카메라 스펙에 대한 부분, 외형 자체가 좀 너무 툭 튀어나와 있어가지고 좀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또 댓글을 좀 보니까 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개선이 돼서 울트라가 좀 나오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결국에 이런 생각들도 있더라고요. Z 폴드 6고 Z 폴드 6 울트라가 나온다? 막 2034년 이렇게 패러디 하시는 분들 막 갤럭시 Z 뭐 폴드 플립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완전 이상한 얘기는 아니었다,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울트라 시리즈에 대한 얘기를 잠깐 조금 했고요. 요거는 이제 원 UI 6.1, 요거는 이제 삼성의 갤럭시를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많이 알 겁니다. 삼성의 소프트웨어인 원 UI가 6.1이 업데이트가 되면서 S23, 뭐 S23 FE, Z 폴드 플립 뭐 요런 시리즈들이 그 24에 나온 AI is here이라고 하는 뭐 AI를 사용한 다양한 기능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잖아요. 그게 가능해져가지고 야 이거 대박이다, 내가 이제 팬 에디션을 가지고 있는데 야 이거 존버하길 잘했다, 자 이런 얘기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특히나 S23 같은 경우에가 이 원 UI가 6.1로 업데이트가 되고 나서 충전 속도가 좀 저하됐다라고 하거든요. 보통 소프트웨어 하면은 이 배터리가 너무 빨리 다는 배터리 과소모 얘기가 조금 많기는 하는데 이게 아니라 충전 속도가 원래 25W 되던 게 15W가 되고, 또 지금 밑에 보이는 것처럼 터치 스크린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뭐 잠깐 임시방편으로 어떻게 뭐 껐다 켜고 뭐 어떠한 방법들이 있는데 이게 좀 핫픽스가 됐는지 좀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좀 S23을 사용하고 있는데 원 UI 6.1이 업데이트가 되면서 AI로 다양한 기능을 잘 즐기고 계신 분들은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올바르게 받고 있는지, 이 핫픽스가 되고 있는지, 이 부분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거 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어지는 키포인트는 이 보급형 애플이라는 얘기를 잠깐 좀 담아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SE 시리즈에 대한 얘기는 다들 너무 많이 얘기해서 다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요렇게 좀 디자인들이나 케이스들이 좀 형성이 됐다, 요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년 1, 2분기면 2025년 6월 정도겠죠, 아무리 늦어도. 그러니까 이게 거의 한 1년 정도 남았어요. 사실 SE 시리즈를 기다리시던 분들은 정말 애가 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게, 저도 옛날에 SE2를 사용을 했었거든요. SE2를 사용했던 터라 좀 빨리 나왔으면 하는 생각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요즘에는 워낙에 아이폰에 뭐 15, 뭐 프로 이런 라인업들이 이제는 사용하기 좀 과하다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SE4가 빨리 나오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카메라도 좀 듀얼 카메라로 나왔으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단일 카메라로 좀 예정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SE 하면 사실 기다리는 게 이 홈 버튼의 부활이 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SE4 역시도 노치 디자인을 사용하면서
홈버튼이 사라지지 않을까, 그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래도 옆쪽에 좀 액션 버튼이나 이런 버튼은 도입이 될 것 같고요. 노치 디자인인 걸로 보아서 다이내믹 아일랜드도 좀 형성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SE4에 대한 이야기들을 몇 가지만 살짝 모아봤더니 카메라가 4800만 화소, 이번에 15 시리즈가 일반 라인업에 한 이 정도 카메라 탑재가 됐었죠. 4800만 화소 카메라를 가졌을 거고, 크기가 조금 커졌다라는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6.1인치 스펙을 가지면서 디스플레이가 OLED로 나오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이 좀 많습니다. 이따가도 뭐 이야기를 드릴 거지만 아이패드에도 OLED 얘기가 좀 많은데, 요거 되면은 가격이 좀 궁금해져요. 액션 버튼까지 들어가다 보니까 SE3의 256기가 65만원인데 과연 어느 정도로 형성이 될까, 요러한 부분들에 대한 관심이 좀 많거든요. 궁금합니다. 저는 무엇보다 사실 뭐 카메라도 중요하죠. 카메라도 중요한데 OLED 디스플레이가 들어갔다라는 것 자체가 좀 매력이 있습니다. 버닌 역시나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 내구성까지 좀 걱정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급형 애플의 이제 두 번째 시리즈인데, 요거는 이제 많은 분들이 또 기다리시던 에어팟 라이트입니다. 제 주변에도 요거 라이트 기다리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진짜 기존에 뭐 에어팟 프로를 사용 안 하고 기존에 에어팟 1이나 2를 아직까지도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일단 존경스럽습니다. 그런 분들께서 에어팟 라이트가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나오면 사겠다, 이게 뭐 노이즈 캔슬링이나 요런 거 필요 없다, 자 요런 얘기들도 굉장히 많은데, 에어팟 라이트가 나온다는 소식은 들었고, 요게 지금 대략적으로 연말에 4월이니까 연말이면 진짜 짧아야 7개월, 9개월 정도, 8개월 정도 남았죠. 그 정도에 출시가 된다라고 하고, 예상가는 13만원대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 궁금해하실 게 뭐 착용감도 그렇고, 이 무선 충전이 되냐 안 되냐, 배터리의 지속력은 얼마나냐, 에어팟 프로 저도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요거 사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 다 버튼식으로 눌러서 하거든요. 근데 터치로 되려나 좀 이런 생각들도 많이 있고, 근데 포인트는 뭐냐면 라이트인데 13만원인 게 맞나? 이런 생각. 우리가 언제부터 이어폰에 이런 가격을 태우고, 심지어 라이트 버전이라고 하는 게 10만원이 훌쩍 넘나, 무선 이어폰 시장에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요즘 뭐 QCY다 뭐다 해가지고 굉장히 가성비인 브랜드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3만원의 라이트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거 댓글 위에서도 가격이 애플치고는 좀 저렴한데 소리 재생할 수 있는 기능에 월 구독료 9달러, 9.99달러 받나요? 자, 이런 재미난 댓글들도 많았는데, 어떤 금액에 정말 나올지, 그리고 기능은 또 어느 정도까지 끝나누기를 잘 해놓을지 좀 기대가 되는 바입니다. 이어지는 다음은 제가 사실 가장 좀 기다리던 소식 중에 하나예요. 아이패드 6에 관련된 소식인데, 요게 사실 2024년 올해죠. 이번 달이나 지난달에 출시될 거라고 했거든요. 생산 속도 자체가 조금 더뎌지고 있다. 그래서 5월 초에 출시 예정이겠다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이거 구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이패드 6 요걸 좀 구매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왜 구매를 하려고 하냐면, 일단은 제가 가장 마음에 드는 건 인치수가 좀 에어 라인업도 확장이 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이제 아이패드 에어가 요거 4 라인업에 한 10.9인치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저는 대부분 이제 필기나 아니면 영상 시청을 요걸로 또 많이 해요. 근데 조금은 아쉬울 때, 제가 특히나 악보 볼 때도 요걸로 악보를 볼 때가 많은데, 요거 볼 때마다 조금은 아쉽더라고요. 프로 라인업의 화면이 마음에 들긴 하는데 프로급의 성능까지는 필요가 없는데, 하시던 분들이 너무 좋은 게 이번에 에어가 프로의 사이즈로 나온다라고 하죠.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 프로 라인업에는 OLED가 적용이 됩니다. 무엇보다 M3 칩이 또 탑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M3 칩이 결국에 이제 최근에 출시된 다양한 AI에 대해서 얼마나 처리가 될지, 그리고 아이패드를 통해서 이게 사실 단말기별로 성능 차이가 당연히 있잖아요. 동일한 칩셋이더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얼마나 퍼포먼스를 보여줄지도 중요해질 것 같고, 곧 다가오는 거에서 이제 애플도 AI에 좀 도입을 한다라고 하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WWDC에서 발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도 있습니다.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냥 아이패드 6와 함께 펜슬 3가 나온다고 해요. 제가 펜슬 1도 써보고 펜슬 2도 써보고 펜슬 2도 고장났다가 하나 더 써보고 막 펜슬을 좀 내구성을 빨리 좀 어떻게 갈아치웠으면 좋겠는데, 요게 펜슬 3가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펜슬 3가 팁도 마그네틱으로 나올 거다, 뭐 더블 탭의 활용도를 올리기 위해서 뭐 스퀴즈 제스처를 추가할 거다 라고 하는데, 사실 지금도 바디 자체를 두 번 두드리면서 뭐 펜과 지우개를 왔다 갔다 하는 기능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잖아요. 근데 거기서 뭐 제스처가 하나 더 추가가 될 거고, 스퀴즈 제스처가 기존에 있던 제스처랑은 좀 차별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햅틱 반응으로 되려나? 그런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아요. 저는 내구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팁도 다 중요하지만 내구성을 가장 끌어올려야 돼요. 왜냐면 이게 지금 쿠팡에서 찾아봐도 10만원이 훌쩍 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소모품이, 펜슬이라는 게 사실 소모품인데 가격이 소모품이 아니란 말이죠. 아까 에어팟 라이트도 13만원대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펜슬 3가
어느 가격대에 형성될지도 궁금하지만 10만원이 훌쩍 넘는데 좀 내구성 좀 신경 좀 써줘라 애플,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펜스3에 대한 것도 잠깐 좀 알아봤고,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 애플이 최근에 전기차가 엎어졌잖아요. 굉장히 특이한 게 약간 경로를 좀 틀었어요. 가정용 로봇으로. 가정용 로봇 하면은 뭐 단순히 제가 이제 로봇 청소기 같은 워딩을 썼지만 로봇 청소기뿐만이 아니라 가정용 로봇으로 최근에 삼성에서도 집에 이곳저곳 좀 다닐 수 있는 그런 로봇을 하나 이제 출시를 했었는데, 약간 그런 느낌인가? 돌아다니면서 음성인식도 들어주고 뭐 시리아 뭐 해줘 뭐 이런 얘기도 들어주고 애완 로봇 같은 느낌으로 출시하지 않을까. 왜냐면 요즘 개인화 시대가 많아지잖아요. 이런 부분도 좀 개발 예정이라고, 이제 막 시작을 해볼까 말까 한 단계인 것 같습니다. 좀 관심을 가져주셔도 좋을 것 같고, 마지막은 그냥 재밌어서 좀 가져왔어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특허를 하나 출원을 했습니다. 뭐냐면 혀 제스처의 관성을 감지해서 혀로 움직이는 뭐 AR이나 VR 같이. 왜 우리가 요즘에는 특히나 최근에도 이제 애플에서 비전 프로 같은 거 출시했잖아요. 다른 유튜버분들 영상 보니까 막 거리 돌아다니면서 막 이렇게 막 찍고 다니잖아요. 그것도 웃긴데 생각해보니까 혀로 뭐 왼쪽 볼을 두드린다라든지 그런 제스처를 좀 추가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웃겨요. 길 갔다가 현타와 이게 맞나? 네, 싶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특허 출원을 했다라는 건 뭔가 방향성이 있겠죠. 이렇게 혀로 움직이는 AR, VR까지 좀 준비를 하고 있다. 여러분들은 이런 VR, AR은 어떠세요? 좀 잘 사용하고 계신가요? 저는 아직 VR은 잠깐 몇 번 써보고 AR이나 이런 가상 증강현실은 따로 사용을 안 해봤는데 궁금하긴 합니다. 다이슨에서도 그 뭐 청소 경로를 보여주는 증강현실을 좀 만든다라고 해요. 기대가 되는 것들이 기술력이 굉장히 많은데 좀 더 관심을 갖고 진행을 지켜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4년 4월 1주차 테크위크를 좀 이렇게 진행을 해봤는데, 근데 뭐 결국에 뭐 삼성에 대한 이야기, 애플에 대한 이야기,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자료를 1차 자료, 2차 자료를 참고하고 가져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비중이 좀 적어 보이는 양들도 많이 있을 것 같고 부족한 내용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도 좀 테크위크 잘 해볼 수 있게 뭐 재미난 댓글이나 뭐 추천해주실 컨텐츠 따끔한 한마디까지 많이 남겨주시면 아주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테크 일상에서 IT 지금까지 ETT셨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